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고요. 히든카드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1시간 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한국판 나사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면서 한국 우주청이죠. 항공우주청 관련해가지고 우주항공청이군요. 관련해가지고 네. 이 모멘텀을 좀 움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이긴 수익인데 좀 약한 수익이죠. 54,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중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 한국 항공우주가 되겠네요. 네, 오늘 이제 1%대 상승을 했고요. 이제 최근에 좀 이 모멘텀 강하게 받으면서 급등할 때 이제 잡으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좀 횡보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수익권에 들어왔는데요. 뭐 항공청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분은 실적도 같이 보셨더라고요. 네. 3분기 실적과 그리고 전망이 보여서 매수를 하셨고 3월까지 보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목표가는 75,000원입니다. 목표가 달성할 수 있을지 질문 보내주셨어요. 자, 그럼 한국 항공우주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저 보유입니다. 보유.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는요? 보입니다. 예, 두 분 다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병훈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이 한국 항공우주는 이제 우리 FA50 네. 이제 훈련기 비행기. 비행기, 네. 그다음 헬기 뭐 이렇게 주로 해서 하는데 이게 매출액이 그렇게 크게 잘 안 늘어요 이게. 그래요? 이제 수익성도 그렇고. 그래서 주로 뭐 2조 3조 내외 이렇게 쭉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비행기를 파고 헬기 파니까 엄청난 돈 한 대만 해도 돈이 얼마야? 단가가 세니까. 그래서 엄청 세니까 진짜 많이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우리 뭐 실제로 그 관련된 뭐 헬기부터 이런 게 사실은 한번 뭐 미국에서 아파트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신규 다시 하려면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네. 방위비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성장할 때는 이제 처음에 이게 이제 그 첨단화 이제 항공기도 하면서 쭉 할 때 도입 계획이 한 10년 정도 돼서 기본적으로 와서 그때 하면 그때부터 실줄 하나씩 나오니까 매출이 쭉 처음부터 올라가서 하면 주식이 많이 가고 그게 이제 15년도 이렇게 갔을 때가 10만 원 갔을 때고 이 주식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모멘텀이 거의 없었어요. 계속 줄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까지 이 국방비 관련된 게 실제로 한 7%대 되고 8%까지 올라가고 해서 첨단화 되는 것을 그때 이미 다 계획을 해서 다 했거든. 그것이 이제 실천이 되면서 2010년도 때 이제 이런 게 나온 거군요.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국방비도 줄어들면서 실제로 신규로 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거의. 계획만 옛날에 노무현 정부가 했던 그 첨단 기계 시차가 있군요. 그런 거 전부 다 네. 세종대 이런 것도 다 실제로 이제 실행됐지 신규로 별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수 정권 잡으면 이런 거 많이 할 것 같다. 근데 그게 실제로 오히려, 보면 의외네요. 안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주식도 보면 이 주식도 그 전에는 쭉 올라간 게 보시면 연봉 차트를 보면 그전 15년 이렇게 벌써 끝없이 이제 2만 원대 있다가 저 10만 원 갔어요. 15년까지. 네. 여기 갈 때까지 이 전성기였어요, 이게.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다 했던 게 국방비도 늘려서 해가지고 막 첨단화 다 했거든요. 이제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뭐 세종대부터 쭉 있잖아요. 다 헬기도 그렇고 아파트부터 다 이런 것도 도입하고 우리 민항기도 개발하고 다 있지. 그 다음부터 하다가 최근에 이제 22년부터 주식은 올랐는데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FA 훈련기 이쪽에 FA50 이제 비용이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줄다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조금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물론 괜찮은 회사인데 살아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뭐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이익이 나다가 500까지 줄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2천억대로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액은 마이너스 1%, 네. 영업이익은 4% 증가돼요. 그러면 올해는 모멘텀이 없는 실적 성장의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고 내년까지 보더라도 크게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은 만약에 우주 항공 산업이라면 이 종목은 아니고 다른 걸 가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나중에도 훨씬 두 개를 비교하면 훨씬 그쪽 분야는 그렇군요. 이제 실적
뭐 탱크부터 있었잖아요. 자주포 이런 게 실제로 많이 팔렸잖아요. 그죠? 유럽에 팔렸죠. 요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 네. 그렇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주 스페이스 관련된 것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훨씬 더 사업을 빨리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더 느리게 운영하겠지만 그래도 이 10만 원 고점이 10만 6,500 고점이니까 이 고점을 아마 돌파 시도를 좀 실적이 이 정도 실적이라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고 지금 뭐 한 3천억 정도 되면 이게 5조 3천억이니까 시가총액이 그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은 잘 사신 것 같아요. 잘 사셔서 저는 추세적으로는 괜찮다. 네. 좋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 방위 관련된 이쪽이 올해 모멘텀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너지 관련된 것은 이미 뭐 사우디도 석유 가격 내리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내리고 있으면 네. 에너지 가격도 내려지고 그럼 이 모멘텀이 약해지고 전쟁도 거의 뭐 휴전도 할 수 있다면 맞아요. 그죠? 그러면 모멘텀이 약해지면 이런 것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뭐 바닷가에서 반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등할 때 잘 팔고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가 75,000원 기다리고 계신데 목표가 어디까지 그래서 보세요? 저는 전문가님. 목표가 75,000원 잡은 네. 건선 최근에 이제 고점, 작년에 고점 다 돌파해서 과거에 조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일단은 기술적 67,000원 드릴 테니까 손절가만 잘 보지, 손절이한테 이제 본인 상가의 손절가인데 54,000원 이것만 유지되면 종가기 전 이틀간 분기 안 된다면 네. 들고 와서 뭐 7만 원까지 뭐 67,000 목표가니까 들고 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한국항공우주 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우주항공 쪽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주 이꼴 한화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라서.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을 볼 때에는 굳이 한국항공우주를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었던 뭐 AP위성이나 뭐 인텔리아 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차라리 그쪽 종목들을 볼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전투기에 대한 실적인 건데 네. 일단은 가장 큰 모멘텀이 폴란드였는데 폴란드발 이슈는 이제 살짝 사그라드는 느낌이죠. 요즘에 안 나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올해 기대되는 부분이 이제 뭐 미국이나 이집트, 중동 쪽으로 지금 이제 계약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시장에서 그 부분을 크게 저는 주목할 것까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은 또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또 한 차례 주목을 좀 받아야 되는데 과연 올해 저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방산 쪽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더 방산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방산 쪽이 저는 올해 주목도가 크게 올라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굳이 한국항공우주를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75,000원, 74,000원까지 이제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일단 최근 윗꼬리 그린 56,000원 뚫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58,000원, 61,000원 고점 뚫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65,000원 구간, 그 다음에 7만원 구간까지 지금 뚫어줘야 되는 매물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일단 7만 원은 너무 조금 이제 희망사항이 아니신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항공우주 제외하고 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흐름 보게 되면 단발적인 이슈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지금 다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에서 약발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 1월달 시장 지금 약 한 이제 2주 정도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흐름을 봤을 때 무언가 한 종목이 진득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1월 말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 그림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약간의 탄력이 모자라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로 저는 56,000원 안내 드리고요. 56,000원은 이제 최근에 올라갔었던 고점에서 이제 막혔던 구간입니다. 1차 매물 구간이 되겠죠. 56,000원 뚫어줘야지 58,000원
볼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손절가는 저는 53,000원 안내 드리고 지금 매수가는 저는 조금 높게 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시려면 5만 원 초반대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단가는 저는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3,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하는 쪽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항공우주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이제 보유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제 내용 자체는 그닥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굳이 약한 업황에서 이 종목을 선택해야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목표가 67,000원, 손절가 54,000원이고요. 김영일 전문가는 목표가 조금 더 낮습니다. 56,000원, 손절가 53,000원에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조금 더 많은 종목들 들여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남겨주셔야 하고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앞서서 계속 채팅창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신 윤희님의 종목입니다. 또 인터넷 대표 관련주죠? 저희 차영실님의 종목 먼저 차영실님도 갈까요? 가나요? 네, 죄송합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남겨주셨거든요. 네, 1,303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2%.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보합권에서 잘 버텨주나 그래도 어제는 또 빨간불을 켜냈었는데 오늘 갑자기 20%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10,000원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 코인. 갤럭시아가 빗썸에서 상장 폐지된다라는 소식에 크게 이제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 급락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대응 전략을 짜볼게요. 최병훈 전문가님,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이 급락 어떻게 좀 대응해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종가 전까지 일단 급락할 때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주가가 이제 어떤 이쪽에는 테마성으로 올라와서 물론 이제 토큰 관련된 플랫폼 성장을 하니까 이 기업이 앞서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뭐 이슈에 의해서 주로 등락을 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매매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적 매매를 하면서 내가 지지선 이제 테마주처럼 움직이면 가다가 내려오면 주식을 사게 되면 박스권 하단에 사게 되면 네. 다시 올라가겠지 해서 사면 거기서 줄을 있다가 급락을 줄여줘요. 그게 이제 기술적 차트를 모르더라도 테마주나 급등주들은 항상 올라갔지 같이 따라잡아야 돼요. 가면서 그러면 저 이제 군중이 막 몰려가서 갈 때 만약에 이제 군중이 막 몰려가서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몰려서 가잖아요. 불 떠들면서 네. 그러면 사자가 공격을 하려고 해도 몰려 있을 때는 갈 때 계속 가기 때문에 공격을 못 해요.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계속 사자는 계속 따라와요. 그럼 너도 가다 지치면 찬스를 보는 거죠. 네, 찬스를 보다가 지금 계속 공격을 하겠죠. 그죠? 그래도 얘들 뭉쳐서 절대 안 잡아먹죠. 근데 가면 가서 하다가 이게 한 마리씩 이제 힘이 빠져서 나오면 잡아먹으면 이제 흩어지거든요. 그러면 막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껑지어서 이게 대중과 투자자 그 사이인데 그러면 흩어져서 주식이 빠지잖아요. 올라가다가 빠져버리면 이때 그때부터는 다 흩어진 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때 사게 되면 뭉쳐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추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누가 잡혀 먹거든요. 흩어지면. 그것처럼 마찬가지 테마주는 어떤 경우든지 올라왔다 내려왔다 팽보하다가 응축했다 밑으로 가 무조건 때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게 내려오면 계속 난 장기로 가야지. 그래서 실제로 이건 장기 투자도 뭐 밑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쪽 분야는 성장하니까 네. 그렇더라도 기술적으로 보시면 거래가 엄청 실렸잖아요. 여기에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하면 거래가 실리고 나서 주가의 그림자를 그러잖아요. 앞으로 주가가 어떤 모습을 그릴지는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 보면 토끼인지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의 그림자니까 거래량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보고 있다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렸구나. 근데 주식이 여기 계속 행보하잖아요. 여기서 행보하니까 주식은 그럼 행보하면 올라가다 행보하니까 계속 가다가 누군가 이제 때리면 항소가 싸우다가 곰이 막 때리는데 항소도 계속 집앞고 있어서 안 빠지고 둘이 비교비교 하다가 곰이 확 때려서 소가 그냥 한 방목 쓰러지려고 해요. 그럼 이제 밑으로 완전 죽는 거예요. 성부가 난 거죠. 이미 성부는 여기서 났습니다. 저 성부가 벅스건 11,200원인데 300원 났는데 11,000원이에요.
그 11,000원 이하에서 이 주식은 사면 안 되는 거죠. 손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3,100원 이렇게 사니까 밑에서 사니까 이게 손절이 급락을 주게 되거든요. 이미 이것은 오늘 이슈 때문에 빠진 거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끝난 주식입니다. 여기서 12,000에서 끝나고 이 박스권 매수를 절대로 하면 안 돼. 올로 가서 다시 12,500원 가면 그때 따라잡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매매 스타일이 돼야 될 테마죠.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이렇게 손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전 이분은 이제 이곳을 이렇게 가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기술이 안 돼 있습니다. 내가 타이밍을 잡는 건 예술인데 타이밍을 못 잡으니까 기술이라도 있어야 되거든. 차트 기술. 네.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기술도 없이 타이밍을 잡으려니까 나는 기술점인데 나는 예술적인 경지에 가려고 하면 되냐고 그죠? 이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네. 지금은 그냥 손절하고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또 투자 방법에 대한 조언까지 전해드렸고요. 네. 이 부분은 빠르게 좀 빠져나오자 손절 사인으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한형란님께서 한국전자인증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토스 관련주죠. 지금 이월드 뭐 한투처럼 되게 움직임이 좀 보여지는 흐름인데 5,2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거의 뭐 매수가 근처이고 쭉 올라오는데 거의 끄트머리에 정고점 수준까지 멀리 봤을 때 좀 걸려있는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10% 정도 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여기에서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방향성으로 나오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한국전자인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매수를 하신 건지 갖고 계셨던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오늘의 한 표. 그죠. 오늘 네, 한 거 오늘의 맞죠? 한 표, 예, 느낌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단은 완전 테마라고 봐야겠죠. 토스가 이제 또 입찰 제한서가 마감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토스가 장외로 한 8조 5천억 정도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증권사들이 이제 입찰 제한서를 봤더니 써내려놓은 가격이 15조에서 20조더라.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보다 상당히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보니까 토스가 기대감이 정말 크구나. 이런 이제 또 시장에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대장이 정해져 있는 섹터군이잖아요. 이월드가 오늘 대장인 건데 예, 이월드가 상한가 같잖아요. 이월드가 토스 지분 한 7%대 정도 갖고 있고 한국전자인증은 1.6% 정도? 이 정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분 갖고 있는 순서대로 이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건데 같은데 약해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월드가 대장인 거고 한국전자인증이 이제 한 2등 정도로 움직인 건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일 이월드 따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월드가 지금 최근에 움직였었던 단가가 1,400원, 1,5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2,300원까지 올라갔다 이미 많이 급등을 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많이 급등을 했고 지금 많이 급등을 한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겠죠.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한국전자인증이 결론적으로는 이월드보다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이월드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는 일단은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이번 토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장이 정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월드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같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국전자인증이 오늘 윗꼬리를 조금 그리기는 했어도 물량이 뭐 다 빠진 거는 아니에요. 다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5,5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가신 단가가 낮은 거는 아니에요. 오늘이 아니래요. 오늘이 아니시래요? 네. 그러면은 오래된 아이라고 하시네요. 오래된 아이라고 하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 윗꼬리를 2번 그렸잖아요. 그럼 왜 윗꼬리를 2번 그렸을까? 그런 쪽으로 앞에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물량 나온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갖고 계셨으면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지금이 정리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되 이월드 따라가니까 이월드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봐야 될 건 2월드고요. 그리고 매도입니다. 목표가 5,5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사셨던 오래된 거에 비해서는 수익이 덜 나지만 그래도 잘 손실 없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김영현 님께서 잠이 안 와요. 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라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아하. 저는 그래서 손실이 너무 크게 나서 그런가라고 했더니 네,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에코프로 머티 일단 종목이고요. 어머, 얄미워. 매수가 85,000원이고요. 네. 비중 100% 가지고 계십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가 거의 이제 상장하자마자 매수를 하셨고 그러시군요. 이 종목 상장 이후에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까지도 8%의 상승세 이어가면서 24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하고 지금 한 2달 만에 지금 3배의 수익을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예. 하루하루 얼마나 행복하실까 싶기도 한데 지금부터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걸지 전략이 필요하긴 한 걸까요, 전문가님? 너무 세배 수익이 나서 올해 작년 11월에 가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제 큰 돈이었으면 인생 역전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잡을 시점도 그냥 상한가고 나서 바로 다음날 바로 그냥 다 잡아버렸어요. 이게 테마주나 이렇게 만약에 초기에 성장주를 이제 신규 등록주 할 때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상한가고 다음날 다시 상한가 가기 전에 네. 그게 이제 결단력이에요. 미리 분석해서. 그래서 올인하는 것은 잘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디에 팔까? 네. 만약에 고점이 빠지는 거 확인하고 팔면 이미 내가 벌었던 거 많이 놓쳐버려요. 네. 그러니까 7월 26일 올해 이제 뭐 버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2차전 양극재들이 7월 26일 잘 가다가 오후에 한 10도 팍 빠졌거든요. 그럼 이미 빠지면 저 밑에 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만약 버스코 홀딩스도 뭐 70만대 충분히 팔 수 있었는데 보고 근데 목표 근처 왔으니까 뭐 돌파 그냥 하니까 60만 원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는 이 17조 정도 16조니까 시가총액이 26년도 영업이익에 한 80배 정도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보고 그리고 42,950원의 저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1만 원 정도 한 22, 3만 원 정도가 목표가거든요. 네. 이제 심리적인 목표가. 네. 그럼 이미 목표가가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디까지 더 갈지 만약 40만 대까지 갈 수 있으면 굳이 팔 필요는 없지만 네. 이 정도의 하이니켈 중구체는 물론 계속 성장을 하는데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서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절반은 매도를 하고 내일 그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 이제 여기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에 조정은 이렇게 행보 조정이 아니라 급락 조정이 들어갑니다. 급락. 이게 이제 2파와 4파 조정은 조정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엘리트파도. 2파는 플랫하게 평평하게 조정받았다면 나머지 여기서 조정 들어가면 4파 조정은 급락, 지그재그인 조정인데 급락 조정하는 거예요. 체감이 다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극재 같은 거 보면 4월 달에부터 4월 20일 조정 받을 때 4월 또 5월 받을 때는 플랫하가 이 30% 고점 대비 한 30% 내외 갔다가 다시 조정 갔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조정은 조정받을 때는 7월 달에 조정 들어간다면 급락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이미 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미 2번 정도 이렇게 가일권이 왔잖아요. 그럼 3번 오면 거의 끝인데 이제 3번째 들어갈까 말까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반드시 양봉이 떠야 돼요, 내일부터. 양봉 뜨면 가일권 가고요. 그럼 조금 더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봉이 안 뜨고 내일부터 음봉이 뜬다면 여기 꺾여버리면 바로 파셔야 돼요, 전량매도. 하고 다시 하더. 근데 이제 워낙 단가가 싸니까 나는 장기 투자해도 절반은 상관없어요, 물론. 그런데 이미 3배가 났기 때문에 3배 나가지고 다시 가만히 팔아만 먹고 있다가 다시 나중에 올해 보고 올해나 1, 2년 놀다가 다시 3배 뭐 10배 나거든요. 그럼 이분은 1년만 2년 10배는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절반만 팔고 나머지 절반은 박스권 상단 12평선 그냥 보고 12평선 이동평균선이 안 깨지면 보유를 해서 계속 하면 좋고요. 그래서 60분봉을 지금 현재 보더라도 아직은 매도 이유는 없어요. 그렇더라도 이제 내일 절반 파는 시점이 아닐까 저는 예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붕괴되는 걸 확인하고 간다면 23만 원에 23만 원이 붕괴되면 일단 절반은 파는 게 좋고요. 그래서 손절 거 23만 원
목표가는 지금 25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다음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그때는 더 잠을 못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해서. 그 네. 부분을 잘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25만 원 단기적인 목표가 전해드리고요. 그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도 수익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뭐 2파, 3파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병원 전문가님 그거 봐야겠다. 기술적 분석하는 거 네. 봐야지. 안 그러면 이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다음 종 보겠습니다. 김뉴비님께서 하림지주 올려주셨어요. 하림지주가 9,5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거 역시 12월 한 중순 이때쯤 한번 팡 하면 뛰었잖아요. 관련해 이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 HMM 예, 그 HM 그 제목도 참 재밌게 썼어요. 기자가 배에 올라탄 닭 뭐 이렇게 써가지고 제발 종목 진단 좀요. 20%인데 아직 인수 확정 안 됐고 양재동 개발 호재가 남아 있습니다. 자, 모멘텀까지 전부 다 뒤져 보셨어요. 희망을 네.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남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게 원하시고 계시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렬 전문가님, 이 김유비님의 이런 희망 될까요? 어쩜 이렇게 꼭대기에 사셨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일단은 이제 HMM 인수 이야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온 건데 일단 지금 말씀드린 모멘텀 두 가지 뭐 양재동에 이제 또 물류센터 만든다 58층짜리래요. 어휴, 높네요. 네, 그런데 요거는 사실 이 종목이 움직이는데 크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HMM 인수에 대한 부분이 문제인 건데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아직 이제 완전하게 인수에 대한 게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결론적으로 최근의 상승은 HMM 인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수가 또 확정이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사실 뒷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림그룹이 현금성 자산이 이제 1조 원대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인수 자금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댈 수가 있었느냐. 그러면서 또 이제 중간 과정에서 페노션의 이제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또 끌어오르는 그런 이제 또 행위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거래 과정에서도 불공정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HM인 노조 측에서도 지금 반발이 상당히 거세요. 하림그룹이 어떻게 HM 체급이 지금 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이 인수를 할 수가 있느냐 명확하게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하림그룹이 이 인수를 하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될 과제가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홍해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운임비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에 대한 수혜를 받으려면 HM이 받겠지 하림지주가 받을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하림지주에게 기대할 만한 건 HM의 인수 땅땅땅 이거밖에 없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뒷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손절을 하기에도 지금 이미 또 바닥까지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대할 건 HMM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한 차례 반등이 나올 때 저는 반드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하림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전 구간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그대로 윗꼬리 그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9,000원대에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12월 달에 상승이 나왔었던 물량이 그래도 다 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대해 볼 만한 가능성이 HMM 인수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무언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뚫어주려는 시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 고점에 사셨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저는 수익으로 빠져나오겠다는 욕심을 부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대한 이 손실에 대한 부분을 만회하자라는 생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나마 저는 손실 만회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다 떨어져서 뭐 굳이 정리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 결국 HMM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게 될 때겠죠. 네. 그때 반등이 나올 때 수익보다는 손실 만회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 만약에 HMM 이거 불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발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요. 그럼 이 종목한테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었고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발 난다? 그러면 또 기대감이 더욱더 안 좋은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저가를 이탈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HMM 인수권을 반드시 잘 보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거 갖고서 전 이렇게 원래 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체급 차이가 있는데 할 수 있냐 이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아, 저는 지금 이 할인지주, 할인그룹에 이미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또 예, 예. 자회사를 타면서 돈을 이미 끌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미 인식 자체가 좋아질 다르다.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칼을 네. 뽑아두는 이상 무를 벨 게 모두 못 아니라 자르고 네. 넣는 거니까. 무가 아니라 그냥 통닭을 잘라야 되는 아. 상황이 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할인지주는 HMM 인수 이슈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킨 무도 못 만들 수도 그러-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왜 이게 올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대응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할인지주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윤희님이 정말 애타게 기다리셨습니다. 네이버 진단 도와드릴게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22만 5천 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네요. 네이버 오늘 23만 1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반등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박스권 하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우리 윤희님께서는 그럼 이 박스권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 중이시거든요. 네. 최병훈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박스권 구간이 아니고 우상향 중입니다. 우상향 추세 중이에요? 중이에요. 추세 중이기 때문에 네. 28만 원까지 저는 일단 목표가 먼저 제시해 놓고 네. 해드리고 보시면 작년도 10월에 급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추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주봉 차트도 보시면 이제 V자 반등을 했죠 이게. 그러면 작년도 9월하고 10월에 이 V자 반등했다는 것은 여기가 개미 할기식 패턴처럼 여기서 다 손절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외국인이 주로 갖고 장악해 있는 주식이니까 외국인이 사면 올라간데 그리고 가일권 가버렸잖아요. V자 반등하고 가일권 갔다는 거 이건 추세가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더 강화되고요. 월봉 차트로 보면 완전히 수렴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가고요. 거래가 뭐 와서 쩍쩍 이건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수량 한 30 빼버린다면 거래가 적어도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박스권 상동은 거래가 실려야 되는 거래가 지금 없는 거 이건 이번에 공매도 금지 특이의 상황이고 그 전에 여기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죠. 다 거래가 많이 실린 돌파했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수렴하고 가니까 수렴했을 때는 천천히 팔아먹는 것은 아주 천천히 가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수렴하고 갈 때는 계속해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 원금만 지키면 되니까 만약에 20만 원 사고 23만 원 사고 25만 원 사고 25만 원 사고 계속하면 단가는 높아지지만 네. 비중은 높아지니까 그래서 내 본전만 매수 단가만 지키면 손절은 없었잖아요. 손을 볼 수 없이 수익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대형주들은 항상 추세가 갈 때는 비중 최소한 30%는 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28만 원 가도 수익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5만 원이 20%밖에 안 되니까. 대형주는 뭐 연간 20%보다 엄청 커지니까. 왜냐하면 비중을 많이 실어서 20% 먹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대형주 가서 1, 20% 먹으면 계속 복리로 쌓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형주들은 들어갔다가 많이 먹었지만 또 손절 금방 나.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보유하시고 저는 지금 추세적으로 가기 때문에 손절가는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2평선 드리면 12평선 지금 현재 기준으로 21만 5천원이고 21만 원 손절가 드리고 목표가 28만 원까지 네. 들고 가시고 만약에 좀 내려온다면 22평선 근처 손절가 만약에 거기서 손절 못하고 내려가면 그러면 오히려 급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올해는 보유를 해야 되고요. AI 모멘텀이 이제 올해 하반기는 본격적으로 방영될 것 보입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지금 상승 추세 타고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고요. 따라서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략 체크해 드렸습니다. 21만 5천 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 28만 원까지 잡아드렸으니까요. 수익을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자 다음은 전화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 플라스틱이요. 에코플라스틱. 오늘 아주 시세가 잘 나와줬는데 얼마에 사셨어요? 7,345원이요. 7,345원. 이제 그러면은 한 작년 한 4, 5월쯤 그때 사신 거예요? 7월쯤. 7월쯤. 아, 고점 그쵸. 또 다른 고점에서 사신 거군요. 예, 비중은요? 비중은 40%요. 예, 비중 40%. 아,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플라스틱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냥 가지고 있긴 한데 네. 이게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우선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좀 먼저 봐야겠네요. 네. 예,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께 중요한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이제 말씀하셨고. 작년 한 4월 달에 제가 요거는 꼭 사셔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게 에코 플라스틱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요때 당시였던 것 같아요. 요때 당시에 이제 언급을 많이 드리면서 에코 플라스틱을 꼭 이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제 자동차 부품 쪽들이 워낙에 또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었죠. 그런데 사실 저는 최근에 에코 플라스틱은 아예 보고 있지를 않아요. 왜 그렇냐? 결론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에코플라스틱이 왜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상승이 나올 때에는 전기차 부품에 대한 모멘텀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코플라스틱이 차량 경량화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는 차량이 가벼워야 되겠죠. 배터리가 워낙에 무겁다 보니까 차량의 이제 무게 자체는 좀 가벼워야지 앞으로 또 이제 뭐 배터리의 수명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에코플라스틱에 관련해서 그 부분으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전기차 부품에 대한 또 이제 이 시장의 관심도가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이 소부장 쪽들은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주목도가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최근에 이 수급을 보게 됐을 때 물량이 많이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들어왔었던 것 대비해서 좋은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 굉장히 크게 잘 올라왔어요. 3분기까지 실적이 뭐 그냥 뭐 150%, 200% 올라온 게 아니라 뭐 2.8배, 3배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실적도 굉장히 잘 올라와주고 있고, 올해에는 또 미국 진출한 공장까지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이 업종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현재 구간 보게 되면 물량 자체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앞선 구간에 5,700원대, 그 다음에 6,500원대에서 1차, 2차적으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을 또 결론적으로는 잘 소화해줘야지 매수가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기보다는 추가 매수 대응이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 목표가는 5,700원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매물대를 또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움직임은 이 정도만큼의 수급은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러면 지금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 요 정도만큼은 치고 올라가 줘야지 앞선 구간에 또 수급을 어느 정도는 소화해주면서 올라갈 준비를 해준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리셨다가 앞선 구간 매물 소화해주는 움직임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서 1차 목표가 5,700원, 2차 목표가 6,500원 두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워낙에 크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시기는 리스크가 있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대응을 하셔가지고 재빠르게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궁금하시면 해결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에코플라스틱이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볼게요. 박경혜님께서 동진세미캠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매수가는 45,500원이고 비중 10%입니다. 중기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 어제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오늘도 2%좀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의 급등을 다시 한번 좀 되돌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진세미캠 중기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여기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강강의 전 재료 쪽인데요. 연마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전체적으로는 그 증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질 걸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하이닉스도 지금 감산을 하다가 좀 감산 줄이는
이제 아이를 줄인 게 이제 덜 하고 네. 이제 정설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어서 반도체 쪽이 그래서 지금은 눌림목 구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눌림목 구간이라서 뭐 삼성전자도 같이 실적 예상보다 안 나오고 하니까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메모리 쪽은 아직 천천히 잠자고 있다가 이제 깨어난 거고 이제 낸드 쪽은 아직 잠자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업황 자체가 바로 크게 증가된 주가가 막 AI 반도체 관련 주식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나머지까지 확산돼서 반도체 관련된 주식 올라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온 만큼 그게 이제 업황 개선이나 실적 개선 이런 게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전반적으로 올해 경기도 작년보다 나아지고 반도체 경기도 나아지기 때문에 우상향이 좀 더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보면 추가 하락은 좀 될 걸로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지금 보면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는데 수급선까지 한번 37,000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길게 보면 올해 이 52,000원대를 아마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다른 주식은 뭐 대다수 AI는 돌파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지금보다는 좀 더 높게 잡아서 이 52,000원 정도 돌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48,000원 일단 목표가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35,000 유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62평선, 122평선 지지할 걸로 35,000 손절가 드리고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예상되지만 중기적으로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상승 추세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목표가는 48,000원 잡아드렸고요. 35,000원 손절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벌써 10시 42분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상황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뭐 오늘 이미 장중에 많은 답들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CPI라는 단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11일 날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12월 거 나오고요. 12일 날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거의 보합권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네. 있는 그런 강한 관망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 다우 그리고 나스닥 선물시장 보게 되면 그냥 계속 보합에서 약보합, 강보합, 약보합, 강보합 이렇게 시장에서는 관망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좀 고생하셨는데 네. 내일장 분위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시죠.